자, 오늘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할게.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랑 그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거랑 좀 비교를 좀 하면서 볼게. 자, 일단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 맞지? 셀 수 있음. 보통 정수값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지. 셀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셀 수 없는 경우. 보통 이거는 실수값을 갖는 그런 이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 2, 3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지? 1이다, 2이다, 3이다. 그래서 뭐 1에 대한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있고 2에 대한 확률도 정확히 구할 수 있고 맞지? 3에 대한 확률 이런 걸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인데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이렇게 뚝뚝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지. 그지? 1하고 2 사이에 그냥 너네 생각해보면 숫자 1하고 숫자 2 사이에 실수가 몇 개 있냐? 무수히 많지, 그지? 그러니까 그 값들을 다 갖고 있는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이라는 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x가 1 이상 2 이하의 모든 실수값에 대한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호는 똑같이 쓰는데 근데 이산 확률은 여기서 1, 2 딱 두 개만이잖아.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1에서 2 사이의 모든 실수값에 대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 변수하고 확률 사이의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그치? 그 관계식을.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얘는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y는 fx를 쓸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함수처럼 쓸 거야. 그래서 요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성질 세 가지가 있었지, 그지? 잠깐만 좀 써보면 첫 번째가 pi는 0 이상 1 이하라는 성질이 있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확률이니까 요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확률의 총합 얼마지 이게? 1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제 기호지. 뭐 성질이라기보단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더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이 사이에 1, 1.5, 뭐 2 이렇게 있다면 1.5까지 확률 구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제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fx라는 함수는 0 이상이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좀 이따 할게.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주어진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 할 때도 보통 표를 그려서 이제 확률 계산하고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했잖아. 맞지? 거기서 이제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그러니까 표를 그릴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거에 맞는 확률을 계산을 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뭐 이런 거 해볼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 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치? 그럼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그냥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0, 1, 2 딱 세 개. 맞지?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이제 정의역의 그 범위가 있는데 자, 만약에 정의역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자, 이때 이제 함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fx라는 그냥 함수 그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그리고 주어진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이 면적의 총합은, 면적은 얘가 1이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뭘로 이제 확률을 구할 거냐면 이렇게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기하적 확률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사각형 창틀에서, 그러니까 창문이 있고, 자 이걸 4등분한 창틀이 있다고 해볼게. 이때 내가 돌 던져서 여기 맞출 확률이 얼마였지? 4등분 했으니까 4분의 1이잖아. 4개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면적인 거지.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하적 확률은 이렇게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을 하잖아. 맞지? 연속 확률 변수가 딱 이 기하적 확률을 채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전체 주어진 정의역 전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 면적이 전체 확률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면적이 확률이야 그냥.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면적이 1이다. 그러니까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요 사이에서 만약에 요 사이에 어떤 구간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X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만큼, 그러니까 이 fx와 그리고 x는 a, 그리고 x는 b,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이거의 확률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됐지? 그럼 이거 면적 구하는 건 우리가 어떤 방법을 배웠지? 이거 면적 어떻게 구하냐? 뭘로 구하면 되냐? 정적분으로 구하면 되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요걸로 계산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방법은 이거야.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그 교재에는 정적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지. 그냥 다 말로 풀어서 쓰고 있잖아. x는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전체 넓이가 1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말로 풀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그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요 부분이 아예 날라갔어.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너네가 이 면적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 그 내용이 날라갔어. 그래서 그냥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fx의 그래프 자체가 곡선으로 안 나오고 대부분 이제 직선으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뭐 절대값 그래프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1차 함수라든지 상수 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다리꼴이라든지 삼각형 뭐 이런 것들로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적분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다 요것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직선 쪽으로만. 알았지? 그리고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여기서도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 근데 정적분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도 그냥 빠졌어.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에서는 그냥 요렇게 나왔을 때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때 이게 요만큼의 확률을 구하시오. 뭐 요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되게 쉬워. 알았지?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지, 여기? 우리가 이제 확률을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그 면적을 계산하는 도구가 정적분이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조건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왜냐면은 너네 정적분을 계산할 때 fx가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이 부분은 양수야, 음수야?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fx는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 됐어? 그래서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딱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걸 만족해야 돼.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 주어진 정의역에서. 그리고 그 주어진 정의역과 fx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항상 1이 나와야 돼.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걔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어떤 함수 몇 개 주어진 다음에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개 주어진 다음에 요 다음 그 보기 중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때는 너네가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둘 다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요거의 예시로 그냥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1206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뭐라 나왔냐면
KX라고 나왔지. 그냥 1차 함수지. 주어진 정의역은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 맞지? 자, 이때 이제 2에서 3 사이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에 대한 유형을 풀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1차 함수인데 원점 지나는 1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 그리고 0부터 3까지가 정의역이니까 딱 요까지 3이고, 여기가 뭐야? 3K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뭐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면적이 뭐 돼야 돼? 1 돼야 돼, 1. 그럼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K니까 얘가 1 되려면 K 값은 얼마? 9분의 2가 되면 되겠지. 됐어? K 9분의 2.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 그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2부터 3까지 확률. 그러니까 2가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 2부터 3까지 면적이니까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거를 구하든 아니면 전체 확률 1에서 요 앞에 삼각형 넓이를 빼든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계산 그냥 사다리꼴로 해보자. 요게 3분의 2잖아. 요거 얼마냐? 이게 K가 9분의 2잖아. 그지? 9분의 2x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9분의 4네. 그지? 9분의 4. 9분의 4 더하기 얘 그냥 바로 통분할게. 9분의 4. 6이지. 그치?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어차피 얼마? 1이지.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면 되지. 그럼 9분의 10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9분의 5.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실수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앞에서 이산확률 변수도 배웠고 연속확률 변수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거를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 말이냐면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0부터 3까지라고. 그럼 이걸 이산확률 변수로 착각하는 애들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 3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럼 이제 이걸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야. 저 kx에다가 x 대신에 0, 1, 2, 3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0 대입하면 0이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k고, 그 다음에 2k, 그 다음에 3k. 이거 다 더해서 얼마?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6k가 1이니까 얼마? k는 6분의 1. 여기서부터 일단 틀렸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 확률 변수야. 알았지? 확률 질량 함수가 이산 확률 변수고. 알았지? 착각하면 안 돼. 뭐 이런 내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아. 다 이렇게 직선 쪽으로만 나오니까 어렵지 않고. 요것들은 조금 내가 이따 풀고 바로 정규분포로 일단 들어갈게. 자, 이거랑 이름 비슷한 게 앞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배웠지. 마찬가지 이것도 비교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줄게. 정규분포.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이제 뭘 보고 이항분포라고 했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시행일 때? 독립 시행일 때, 그치? NCX, PX, 1마 P, N-X. 이렇게 독립 시행일 때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좀 했지, 그치? NP라고 하고, 분산은 이제 NPQ. 근데 Q가 이제 1마 P니까 뭐 NP 1마 P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했었지, 그치? 자, 이거랑 비슷해. 패턴이 좀 비슷해, 패턴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뭘 정규분포라고 하냐면, 얘도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2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런 식을 만족할 때, 이 식은 이름이, 그냥 이름 없어? 아무튼 이런 식을 만족할 때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요것도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 자, 일단은 하나씩 좀 뜯어보면 요게 무슨 함수냐? 대충 봤을 때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2의 x제곱이잖아. 그치? 지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저렇게 필요가 없어. 얘는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필요 없다고. 이 식을 안 쓸 거야, 아예. 그냥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쓴 거지. 이거를 너네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이걸 가지고 뭔가 숫자를 계산하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잊어먹어도 돼. 알았지? 필요 없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이 fx도 어찌됐건 함수니까 얘가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그 그래프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프의 특징만 알면 돼. 이 식은 필요가 없고. 알았지? 자, 그리고 일단 기호를 지금 보면, 그래프는 좀 이따 그려주고, 일단 기호를 보면 지금 여기서, 좀 다르지? 여긴 B였는데 여기 N이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간 게 M으로 나왔는데, 이 M은 뭐야? 뭘 것 같아? M은? 평균이겠지? 우리 여기서 평균을 M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시그마 제곱은 정확히 얘기하면 분산이거든, 분산. 그러니까 시그마가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 제곱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분산, 그러니까 분산 자리긴 한데 이 분산을 쓸 때 보통 너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해볼게. 그럼 표준 편차는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냥 4라고 쓰지 않고. 왜냐면은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의 형태로 써주면 된다. 알았지? 요것도 좀 잘 봐야 돼, 문제에서. 가끔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4로 나와서 너네가 실수로 4를 그냥 그대로 써버릴 때가 있으니까 요거 2의 제곱이라고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써야 된다. 자, 아무튼 기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 앞에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하고 이제 분산을 구했잖아. 여기에서, 그치? 요걸 찾고 여기서 이제 평균 분산을 구하는 작업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기호 자체에 이미 평균 분산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평균 분산 구하는 작업은 하지 않을 거야. 여기서는 보통 뭐 할 거냐면 그냥 어떤 그 특정한 그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거야. 확률을. 알았지? 확률을 구하는 작업을 많이 할 텐데.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정기분포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 자, 이 정기분포 그래프는 여기다 이렇게 X축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좀 산 모양? 그러니까 종 모양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문제에서. 거기 교재. 대충 이렇게 생긴 게 정기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너네가 그릴 수만 있으면 돼. 뭐 그렇게 어려운 그림도 아니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고.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 이거의 특징을 좀 한번 써볼게. 자, 이 특징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전체,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x는 m에 대한 대칭이야. m에 대한 대칭. 그러니까 x는 m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 대칭? 축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이 m은 뭔데? 평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점근선이 또 있어, 이건. 그림 대충 보면 점근선이 뭐야? x축이겠지. x축. 다른 말로는 y는 0이라고도 하겠지. 됐어? 그리고 네 번째. x가 m일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이 fm으로 나오겠지. 제일 높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이 값을 계산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x가 m일 때 최대값이다.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어서 좀 하는 얘기긴 한데 지금 일단 얘 그래프 보면 여기가 아볼이지, 대충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다시 뭐야? 위볼이지. 다시 뭐야? 아볼이지. 그럼 당연히 변곡점이 몇 개 있어? 3개 있다고? 변곡점 2개 있겠지, 그지? 여기쯤에 하나, 여기쯤에 하나 있겠지. 변곡점이. 맞아? 이 변곡점에서부터 이 대칭축까지 이만큼의 거리가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험에 이 내용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여기 교재에 있어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맞지?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 나와 있네. 교재 안 나와 있냐? 나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따 볼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제 뭐라고 쓰지? 변곡점? 변곡점에서 대칭축까지. 대칭축까지 거리가 시그마다. 이렇게.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6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6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필수야. 외워야 돼, 당연히. 물론 다 외워야 되긴 하는데 6번이 제일 중요해. 얘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시그마의 값에 따라 좀 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 시그마 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 요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프가 낮아져, 높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정규분포가 있고, 그러니까 y는 fx라는 정규분포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네. 자, 요런 정규분포가 또 하나 있다 해볼게. y는 gx라고 해서. 자, 모양 좀 다르지? 그치? 모양이 좀 다른데 시그마 값이 클수록 높이가 낮아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fx랑 gx 중에서 누구의 시그마가 더 큰 거야? gx가 더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 자료가 더 고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 기억하냐? 그러니까 평균 고르다라는 게 평균 근처에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몰려 있으려면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 많이 몰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클수록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맞아? 그러면 봐봐. 이 평균 근처에서 내가 지금 두 개의 평균 근처에서 내가 그냥 임의로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런 그 값을,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았을 때 gx 같은 경우는 면적이 이만큼이지. 맞아? 근데 fx 같은 경우는 면적이 더 어때? 요 노란색에서 추가로 위에 있는 면적이 더 있지. 요만큼이 더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평균 근처에 면적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면적이 크다라는 얘기는 자료가 이 근처에 많이 몰려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fx랑 gx 중에서 자료가 더 고른 건 누구야? fx가 고르겠지. 그러니까 시그마는 누가 더 작은 거야? fx가 작은 거지. 그래서 클수록 높이 낮아져. 작을수록 높아지고.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 이 정규분포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모양을. 만약에 두 정규분포의 그 시그마 값이 똑같아. 둘 다 예를 들어서 뭐 표준 편차가 4야. 그러면 그 둘의 모양은 똑같아.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중요해 이게 제일. 그래서 아무튼 이 그래프의 특징 요거 다 외워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리고 이 정규분포라는 거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 정규분포의 기호를 써보면 이제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요 문자, 요거, 그러니까 영어. 요게 이제 노멀의 앞 글자를 딴 거거든. 근데 노멀의 뜻이 뭐지? 노멀은 초등 영어 아니야? 아닌가? 노멀의 뜻이 뭐야? 노멀. 몰라?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면 심각한데, 노멀을? 모르면? 이거 진짜 심각한, 보통이란 뜻이잖아. 보통.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보통이라는 거에 앞자를 따서 만든 게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겪고 있는 자연 현상이라든지 사회 현상들 같은 그 자료들의 특징이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요 X라는 확률 변수를 내가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남학교 학생들의 키를 이제 X라고 했다고 치면 보통 남학생들 키의 평균이 한 175 정도 되잖아. 그제? 그럼 175가 평균이라고 하면 이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거지.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 보통 이 근처에 많이 몰려 있잖아, 애들이. 가끔 키가 엄청 작은 한 123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애들은 한 이쯤에 있겠지. 123cm 정도 있냐, 근데? 123? 없어? 니네가 알고 있는 친구라든지 뭐 들어본 키 중에 니네 친구 중에 뭐 제일 작은 키가 몇이야?
실명은 언급하지 말고. 제일 작은 키가 몇이야, 대충? 153? 여학생은 153? 그럼 153으로 할게, 153. 그러니까 153cm 정도의 크기에 있는 그런 그 학생들은 이쪽에 지금 면적이 많이 적지. 여기 면적이 적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얘기야.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키를 많이 갖고 있었으면 얘네가 보통 이쪽에 있겠지. 그지? 그리고 이쪽은 거의 이제 키가 한 3m 되는 애들. 그치? 있긴 있을 거 아니야. 2m 막 이런 애들, 그 190 막 이런 애들이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은 건 아니지만 190 있는 애들 한두 명 정도 되게 보이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지. 3m 전체 거의 끝자락이. 거의 면적이 없다시피. 이해하지? 그래서 이런 게 정규분포라는 얘기야, 이런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다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될 거야, 그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자,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할 건데. 확률 계산. 이걸 써볼까? 방금 얘기했던 그냥 키를 뭐 다시 예시를 좀 들어볼게. 자, 어떤 정규분포가 있어. 키에 대한 정규분포가 평균이 만약에 175라고 이렇게 또 써볼게. 자, 이런 게 있다.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대충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와 있어. 여기서 내가 뭘 찾고 싶냐면 175 이상 x가 180 이하일 확률. 내가 어떤 학생을 딱 하나 잡았을 때 여기에 들어올 확률, 이걸 찾고 싶어. 오케이?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확률을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한다고?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175부터 180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계산해야 돼. 근데 이 면적을 계산하는 도구가 뭐라고? 정적분이라고 했지, 정적분. 그럼 인테그랄 175부터 180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야, 그래야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일단 봐라. fx 아까 확률 밀도함수, 그 정규분포가 되는 확률 밀도함수 fx 그 지수함수 그거 더럽지. 그치? 그거 적분한다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근데 대입하는 숫자도 이 지랄이야. 어때? 토 나오겠지. 그치? 이런 걸 매번 해야 되는 거야. 계산하려면. 그치? 확률 계산하려면. 그리고 또 지금이야 키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게 갑자기 또 몸무게를 바뀌어봐. 그럼 또 숫자가 또 이게 확 달라지지. 차이가 좀 커지지. 몸무게가 175인 사람이 많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저 친구 중에 씨름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6학년 때 걔가 120kg였어. 어마어마하지. 진짜 완전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계산을 매번 해야 되잖아. 그치? 개빡치잖아.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뭐를 이제 그 만들었냐면, 이게 매번 이렇게 이제 이거 적분하고 또 대입하고 하는 게 너무 빡시다 보니까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어. 기준을. 그게 이제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도 정규분포인데 말 그대로 기준. 그러니까 표준이 된다는 얘기야. 표준이 되는 그런 정규분포. 그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도 일단 정규분포야. 근데 얘는 확률 변수를 Z로 쓸 거야. 정해져 있어. Z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건 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0이야. 그래서 얘의 정규분포의 기호를 표현을 해보면 n의 0,1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분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그걸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수학자들이 이런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 이걸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범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0이잖아, 그지? 일단 전체 면적은 얼마나 있지? 전체 면적은 1이지, 그지? 그러면은 가운데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는 얼마겠어? 면적이? 0.5겠지. 당연히 왼쪽도 뭐야? 0.5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학자들이 0부터 뭐 1까지 이만큼의 면적을 정적분으로 계산하고, 0부터 2까지의 면적을 정적분으로 계산하고, 아니면 뭐 0.5까지 면적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계산해 놓은 표가 있어. 그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해서 교재 맨 뒤에 나와 있어. 보통 맨 뒷장에 내가 딱 펴보면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 놓은 표가 있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다 만든 거야. 자기 수명 갉아먹으면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표를 보고 계산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키라는 이런 정규분포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계산하고 싶어. 그럼 여기선 계산이 빡시니까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표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을 시키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야. 변환. 변환을 시켜서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게 이걸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x가 0 이상, z가 0 이상, 뭐 2 이하. 이렇게 나왔다 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표를 보고 얼마인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지? 그러니까 변환하는 거야, 변환.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할 거야, 표준화. 어떤 정규분포,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표로,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을 표준화라고 얘기하고, 이 표준화에 대한 공식은 이거야. Z는 x-m 나누기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여기서 말하는 x는 당연히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고, x, 확률배수 x에 대한 그 수치, 그지? 175, 180. 그리고 m은 x의 평균이에요, x의 평균. 오케이? 당연히 얘가 지금 정규분포니까 얘도 지금 얘 나름대로의 그 평균하고 분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평균 175에다가 분산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치면 3의 제곱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지금 175가 평균, 그 다음 요 시그마라는 건 당연히 이 3을 얘기하는 거야. x의 표준 편차.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걸 계산하면 이게 z로 변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뭐 그냥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변환을 한번 해볼까? 지금 내가 지금 써놓은 걸로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그럼 계산해보면 175에서 평균 175 빼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마찬가지 x-175 나누기 3 그리고 180-175 5라고 할까 이거? 깔끔하게 요렇게 175 나누기 5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이게 이제 변환이 완료된 거지. 그럼 계산하면 그 맨 왼쪽 거 얼마야? 이거? 빵이지, 빵. 그리고 얘는 이제 뭘로 바뀌는 거냐면 Z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Z니까, 맞지? Z. 그 다음 뭐야? 얘는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 정규분포로 대응을 시켰을 때 똑같은 확률은 0하고 1 사이, 0부터 1 사이에 해당하는 면적. 요게 이제 이거의 확률이란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자들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거지. 이해하지?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거기 표준정규분포 표를 너네가 보면 표를 보면 보통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지금 이 정규분포 자체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표에는 0부터 시작해서 양수값 쪽만 나와 있어. 이렇게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Z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표에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이걸 대칭을 시켜서 찾는 거지. 얘를 대칭시켰을 때 똑같은 게 뭐겠어? 이거겠지. 0부터 1까지. 그치?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걸 값을 찾아서 이걸 계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게 이 표준정규분포가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이제 X라는 확률 변수 하나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때도 이 표준 정규분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학교의 국어 점수를 X라 하고 수학 점수를 뭐 Y라고 한번 해볼게. 확률 변수 X, Y. 그러면 내가 국어 점수를 100점을 맞았고 수학 점수는 70점을 맞았어.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가 더 잘 본 거야? 국어 점수가 더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뭐 학교 전교생이 국어 점수는 다 100점이고 그리고 학교 전교생이 수학 점수는 30점이 돼. 그럼 난 뭘 잘 본 거야? 수학을 존나 잘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100점, 70점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 거를 이제 이걸 비교할 때, 그러니까 뭘 더 잘 봤냐, 이런 걸 비교할 때, 이런 표준화 같은 경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은 지금 이 X라는 걸 표준
화를 시키면 Z로 바뀌잖아, 그지? 물론 이거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 Z로 바꾸고, 마찬가지 얘도 지금 똑같은 확률 변수인 Z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할 수 있겠지, 객관적으로. 오케이? 이해하냐? 이럴 때도 이제 표준화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대표 문제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보자. 자, 대표, 내용은 이게 다야.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 좀 해볼게. 대표 유형 좀 풀어볼게. 자, 아까 유형 1번 조금 풀었으니까 2번부터 좀 보자. 자, 1219번부터 볼게.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나왔지. 그리고 자, 근데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 대충 이렇게 0부터 3까지. 몰라.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진짜. 자, 여기서 이제 x는 1 이하일 확률하고 2 이하일 확률이 나왔대. 자, 1 이하일 확률은 딱 요만큼이지. 0부터 1까지. 이만큼의 면적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2 이하일 확률은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이만큼의 면적이겠지. 됐어? 자, 이 값이, 이 확률과 이 노란색 확률과 주황색 확률이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래. 자, 그러면 이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지. 인수분해 가능하지. 2, 3하고 마일이니까 x 얼마?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겠지. 당연히 1 이하랑 2 이하 중에 누가 1 이하고 누가 2 이하야? 2 이하가 누구야? 2분의 1, 3분의 1 중에? 2분의 1이겠지. 좀 더 큰 거. 2 이하가 좀 더 크잖아. 더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x가 2 이하일 확률. 됐지? 얘는 x가 1 이하일 확률. 자, 이때 뭘 찾으라 했냐면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래. 뭐 한 거야, 이거? 뺀 거지. x가 2 이하일 확률에서 뭘 뺀 거야? x가 1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뭘 빼라고? 3분의 1 빼라고. 얼마야? 그러니까 6분의 1이겠지. 됐냐? 이해하지? 됐지? 그래,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여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범위에 대한 확률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x는 1일 확률을 구한다. 그럼 이건 얼마야? 0이야, 0. 오케이?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그때 내가 창문 얘기할 때도 내가 돌덩이 하나 던져서 이 창틀에 맞출 확률 얼마나 했지? 0이라고 했지. 그치? 왜냐면 면적이잖아, 면적. 그치? 면적분의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잖아. 근데 이런 면적분의 면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중에 이 선의 면적은 얼만데? 선의 면적은 0이잖아. 맞지? 선은 면적이 0이잖아. 그래서 이제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 딱 하나의 확률은 그냥 다 0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범위에 대한 확률만 이제 나온다. 알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뭐 이거를 아까 우리 정적분으로 확률 계산한다 했으니까 원래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그냥 뭔 짓을 해도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어. 알았지? 등호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22.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함수 fx, 밀도함수가 fx일 때는 옳지 않은 거. 1번. x가 m 이하일 확률과 m 이상일 확률은 0.5래.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다 그려놓고, 다 그렸는데, 지금. 가운데가 m, 그치? m 이상일 확률하고 m 이하일 확률 반이니까 0.5라고 했지. 맞는 말이야, 1번. 2번은 x는 m일 때 최대값 같은데, 맞아? 맞지. 그러면 보이면 알잖아. 그 다음 3번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 m 플러스 a, 그리고 m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 m 플러스 a, a를 그냥 양수라고 할게. 임의의 실수를 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그래서 m 플러스 a를 양수라고 해보자. 아니다. 음수라고 하자. 그게 더 보기 편하겠다. 잘 봐. 그럼 m 플러스 a는 당연히
이쪽에 있겠지. m보다 왼쪽에. 그지? 음수를 더했으니까. 그 m-a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 당연히 이 둘의 간격은 어때? 같겠지. 그지?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m 플러스 a 이하일 확률이니까 이만큼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변이 이제 이상인 거니까 요만큼이야. 어때 이 둘의 확률은? 같겠지. 좌우 대칭이라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야. 3번 참. 4번은 어때? a가 m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일 확률은 0.5 마이너스 a 이상 m 이하일 확률과 같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가운데가 m, a가 m보다 작다 했으니까 a는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가 a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지. 요만큼. 그치? 근데 이만큼이 얼마라고? 0.5. 그치? 그리고 이만큼은 모르지만 요거지, 요거. 그치? 그러니까 0.5에다 이걸 뭐 해야 돼? 더 해야지, 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4번이 틀렸겠지. 됐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림 그려보면 너네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 보인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28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다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으래. 1번 x는 m에 대한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이래. 맞아? 맞는 말이지. 2번은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이 뭐야? 변곡점이지, 그지? 거기서 대충축과의 거리가 시그마래. 맞아? 맞는 거야,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y는 fx랑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아니야? 어떻게 돼? 맞아, 아니야? x축과 이 fx로 둘러싸인 면적. 1 맞지? 전체 면적이니까. 1 맞아? 그 다음에 4번, m값이 일정하다. m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대. 맞아? 맞겠지. 그치? 양쪽으로 퍼진다는 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아유, 미친 새끼.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자료들이 이제 양쪽으로 퍼지니까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더 이게 높게 있겠지. 양쪽이 오히려. 그치?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맞는 말이야. 그 다음 5번은 시그마 값이 일정하대.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때 m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도 달라진대. 맞아? 아니지. m 값이 달라지는 건 위치가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m이 대칭축이니까. 맞지? 자, 다음 37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렇게 따를 때 이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래.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야.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x가 2a-5 이상 4a 플러스 1 이하일 확률인데, 저거에 해당하는 그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여기가 2a-5고 그 다음 여기가 뭐 4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뭐 간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간격을 딱 잡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 어디 있을 때가 제일 크겠냐, 당연히.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크겠지. 이쪽은 왜냐면 면적이 넓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 뭐일 때? 평균일 때. 이때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자, 그래서 2a-5하고 4a 플러스 1을 더한 후에 2로 나눴을 때 이게 평균이면 이때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6a-4 나누기 2가 7이니까 2로 까면 3a-2가 7이라서 3a 얼마? 9라서 a 값은 3이겠지. 어렵지 않지? 42.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요거 만족할 때 요거 구하래. 자, 원래는 우리가 정규분포 계산을 할 때 뭘로 바꾼다고 했지? 여기서 바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래 뭘로 바꾼다고? 무슨 정규분포? 피존? 피자? 그치? 표준 정규분포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한다 했잖아. 표를 보고. 맞지? 근데 사실 그거를 만들기 전에, 표준화라는 걸 만들기 전에 이 수학자들이 뭘 발견했었냐면,
이 정규분포가 원래 다 제각각이잖아. 확률변수 x가 뭐 키일 수도 있고 몸무게일 수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의 정규분포를 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그 규칙이 뭐였냐면 가운데가 평균인데 평균에서 시그마의 그 K배만큼 떨어졌을 때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값이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확률이. 마찬가지 정규분포의 뭐 2배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또 일정한 값이 나오고 그런 걸 얘네가 발견했어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이제 풀었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다가 근데 이거는 M과 시그마를 가지고 이제 만든 값이니까 조금 자유롭진 못하지. 내가 좀 더 이렇게 다른 값을 원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거의 이제 이 값이 거의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만든 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자들이. 알지?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라는 걸 만들기 이전에 조금 뭐 좀 이렇게 좀 실패작 뭐 그런 느낌이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지금 얘가. x가 n 플러스 시그마 이하일 확률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지. 여기까지. 이만큼이 0.8413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왼쪽이 얼마라고? 0.5. 그럼 요만큼 얼마란 얘기야? 0.3413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거는 진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그 평균에서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만큼의 이 간격에 해당하는 면적은 항상 0.3413이야. 오케이? 지금 그거 알려준 거야, 지금. 자, 이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뭐야? n 마이너스 시그마 이상 n 플러스 시그마 이하일 확률이지. 요만큼이 얼마라고? 0.3413.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2배 하면 되지. 그러니까 0.6816.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쉬워, 여기 진짜. 여기 처음이라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쉬워, 진짜. 여기는. 통계, 그 확률과 통계 그 과목에서 통계가 제일 쉬워, 솔직히. 통계가. 오히려 앞에 경우에서랑 확률이 존나 어렵지. 여긴 존나 쉬워, 진짜. 자, 확률에서 x가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른데 평균이 110, 표준 편차가 4란 얘기지. 자, 이때 요거를 만족한데 이때 A, B의 곱을 구하래. 자, 일단 왼쪽 거 먼저 한번 보면 x가 100 이하일 확률하고 x가 A 이상일 확률이 같대.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자, 이것도 대칭성을 좀 이용을 하면 되는데 가운데가 얼마지? 110이야. 근데 지금 얘가 100이잖아. 그치? 100 이하일 확률. 그리고 얘는 x가 A 이상일 확률이야. 그럼 A는 어디 있으면 되겠어? 그치? 120에 있으면 되겠지. 이거의 대칭이니까 120. 요 간격이 10이니까 여기 또 10이 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A 값은 120이면 된다. 120이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B 값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Z가 B 이상이랑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X에서 Z로 뭐 한 거야? 표준화를 한 거지. 그지? 표준화를 그대로 해주면 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이제 요거 일일이 안 쓰고 그냥 Z로 바로 바꿀게. 얘는. Z는, A 마이너스 평균 110 나누기, 얼마? 표준 편차. 4 아니야, 표준 편차? 4잖아. 맞지? 근데 A가 뭐였지? 120이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요게 B가 되는 거지.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B는 2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얼마야 곱하면? 300. 쉽지? 쉽다. 엄청 쉽다. 아, 자, 여기 지금 문제 옆에 나와 있는 얘가 뭐야? 이름이? 표준, 정규, 분포, 표. 이렇게 잘라서 나올 거야. 요거 보고 하면 돼. 쉬워. 자, 그리고 요거 잘 나오는 표현 나왔네. 어려운 건 아니지만 되게 잘 나와. 기억해야 돼. x가 7 이하일 확률하고 5 이상일 확률이 같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치. 쟤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평균을 알려주는 거지. 5하고 7이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그래야 7 이하일 확률하고 5 이상일 확률이 같을 수 있잖아. 그치? 결국 이거의 중점이 평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m 값이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자, 그럼 이걸로 이제 평균 구했고 표준 편차 알고 있으니까 x가 4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표준화 하란 얘기야. 그러면 4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2 표준 편차니까 얼마? z는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너네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 처음에는 이거 그리면서 해야 돼.
나중에는 조금 이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으면 굳이 뭐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릴 때는 그려야 돼. 처음에는. 요만큼이지, 요만큼. 요게 얼마라고? 0.5, 그치? 그 다음 얘 얼마야? 0.3413. 그치, 나와있지. 0.3413. 그럼 둘이 더하면 0.8413이라고 쓰면 되겠지. 쉽지? 이게 다야, 진짜. 돈은 쉬워. 너무 쉬워. 자, 68.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요거 만족시킨대. 이때 a 값 구하래. 자, 지금 오른쪽이 이제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와 있으니까 표준화 하면 돼. 바로 할게. 45에서 50 빼고 5 나누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40에서 50 빼고 5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Z로 바꾸고 얘는 이제 문자니까 그냥 계산이 안 되잖아. A-50 나누기 5라고 쓸게. 얘가 지금 0.8185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볼게. 이런 건 그림 그려야 돼. 표준 정규분포니까 가운데 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이 정도 있다고 쳐보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인데, 근데 얘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을 수 있나? 절대 없지. 왜냐면 확률 자체가 이게 0.8185라는 건 0.5보다 크잖아. 반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너무 작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한 이쪽쯤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찾는 것도 이제 확률 보고 비교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만큼이 0.8185라는 얘기지. 그러면 일단 확실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갖고 있는 거잖아. 얼마야 이게? 0.3413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가 나오겠네. 얼마야 빼면? 0.4772? 477이지. 그치? 얼마란 얘기야, 그러니까? 0.477이. 2.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2란 얘기지. 됐어? 곱해! 10. 넘겨! 60. A는 60. 어렵지 않지? 74.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평균 분산 뭐 이렇게 찾아서 이게 쓰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항분포는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얘는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읽는 대로 그대로 써주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학생의 봉사 시간이 X가 봉사 시간이니까 얘가 5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기호로 쓰면 되지. 자, 요거 표준화 당연히 해야겠지. 자, 그럼 Z는 58에서 48 빼고 10 나눠주면 얼마? 1 이상이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서 1 이상일 확률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0이고 1이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이만큼이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그치? 요 반에서 뭐 하면 돼? 이만큼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만큼을 빼면 되지. 무조건 표는 0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는 거야. 그치? 표는. 그래서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0.5에서 이게 1이니까 0.3413 빼면 얼마야? 0.1587 이렇게 하겠지. 됐어? (84) 저는 도시의 학생, 고등학교 학생 5,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5,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X가 80점 이상일 확률을 찾으면 되지. 그렇지? 그 이 확률 찾은 다음에 5,000에다가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5,000명이 있잖아. 그 중에서 80점 이상의 확률이 만약에 뭐 0.3이야. 그러면 0.3 곱하기 5,000 하면 대충 몇 명인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구하면 돼. 자, 마찬가지 표준화하면 Z가 80에서 60 빼고 10 나눠주면 2 이상이네. 그지? 맞지? 2 이상. 2 이상이면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2 이상 이만큼이잖아. 0.5에서 이만큼 빼면 되지. 2가 0.477이니까 얼마야 빼면? 0.5에서 0.477이 빼면 얼마지? 0.028이겠지. 됐어?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하라고? 5,000 곱하라고, 5,000. 그럼 결국 22.8에다가 5 곱하는 거네.
그럼 58, 40에다가 5, 20. 뭐 나오겠지, 그지? 계산하면 나오겠지. 1289.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가 평균 500g. 무게가 송이의 무게가 이제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평균이 500g이고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이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은 표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였대. 이때 포도 한 송이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래. 기대값. 자, 그럼 봐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 지금. 무게가 이렇게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그럼 일단은 가운데 값을 그냥 계산해 볼게. 요것만 알면 위에 거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x가 500 이상, 550 미만일 확률을 좀 계산해 보자. 이거 표준화를 해주면 어때? 여기 나와 있지. 표가 나와 있진 않지만 z에 대한 이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0 이상, 그 다음 뭐야? 1 미만인가? 맞지? 0 이상 1 미만. 얼마야 확률은? 0.34.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했지. 똑같아. 34. 그러면은 위에 거 500 미만이라는 건 결국 z가 0 이하라는 얘기 아니야? 미만이니까 0 미만이라는 얘기잖아. 이건 당연히 뭐야? 0.5지, 그지? 반이잖아. z에서 가운데가 0이니까 반이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밑에 거는 z가 1 이상이란 얘기니까 뭐야? 0.16이지, 그치? 0.5에서 0.34 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그럼 결국 이제 우리 이 가격의 기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무게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이 나올 확률이 0.34란 얘기잖아. 그치? 아니, 그냥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그 금액을, 이 가격, 그래, 가격이라고 하자. 가격을 확률 변수 y라고 하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000원하고 뭐야? 1100원하고 1200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그거 밑에 해당하는 확률이 지금 각각 0.5인 거고 얘가 0.34인 거고 0.16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 같은 느낌이지. 그치? 표 그리는 거 그런 느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기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하면 돼? 곱하고 더하면 되겠지. 그치? 얼마야 이거? 500 34 곱하기 11 374. 그 다음 12 곱하기 16 응? 12, 16 6, 12, 6, 7, 2에다가 1이니까 170, 192 맞지? 이거 다 더하면 기대값이 나오겠지. 됐어? 자, 93.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 조사했더니 평균이 등교 시간 x가 등교 시간이야. 평균 30분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이렇게 쓰고. 자, 이때 x가 a 이상일 확률이 얼마? 0.8413이지. 이때 a 값 구하래. 이것도 쉽네. 어렵지 않네.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나온 거. 그림 그려, 그림. 가운데가 30인데 이제 표준화를 하고 그리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로 그릴게. 그러니까 요거 표준화를 좀 해봐. 뭐야? z가 a-30 나누기 5. 이게 0.8413이란 얘기잖아. 그치? 가운데가 일단 0. 표준 정규 분포 0.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얘가, 그러니까 z가 얘 이상인데 얘가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지. 왜? 확률이 0.8413. 그러니까 0.5보다 크잖아. 여기 있었다면 요거 이상이니까 0.5보다 작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이쪽쯤에 있어야지. 5분의 a-32. 그럼 이만큼이 지금 0.8413이란 얘긴데, 근데 여기 반띵 한 게 0.5니까 결국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3413이란 얘기야. 3413 누군데? 1이지, 그지? 근데 여기 0의 왼쪽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맞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 부호 때문에도 틀린 경우 있으니까,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위치를. 그래서 a-30은 마이너스 5니까 a는 얼마? 25가 되겠지. 98. 자, 두 지역 A, B에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을 조사했더니 각각 정규분포를 저렇게 따랐대. 앞에 있는 걸 X라 하고 뒤에 있는 걸 Y라고 그냥 할게. 구분을 좀 지어주기 위해서.
520에 얘는 5의 제곱이네. 자, 지역 A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중 한 명을 택했을 때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이 K. 그러니까 X가 K 이상일 확률과 B 지역에서 가입자 한 명 선택해갖고 이제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 조사했더니 마찬가지 K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Y가 K 이상일 확률이 같았다고. 이렇게. 이때 K값 구하래. 자, 이거는 앞에서 계산했던 것들이랑은 좀 다른데 단순히 그냥 확률 계산이 아니라 비교를 좀 하는 거야. 그치? 비교를. 근데 얘는 확률 변수 X인데 얘는 뭐야? Y지. 자료가 다르지. X는 얘고 Y는 얘니까 자료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얘네를 바로 그냥 단순히 그냥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럼 이걸 비교를 하려면 얘네를 다 뭐 해야 돼? 표준화를 해서 같은 선상에 놔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Z로 놓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둘 다 표준화를 하는 거야. Z는 K-500 나누기 10. 그 다음에 Z가 K-520 나누기 5. 이게 같다라는 거지. 어차피 부등호 방향도 어때? 같잖아. 그냥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이 그냥 똑같으면 되지.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였으면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든가 했어야지. 그지? 근데 지금은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생으로. K-520. 양변에 10 곱할까? K-500은 2K-1040. 넘기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40. K 얼마? 540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1302)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정규 분포를 각각 저렇게 따르고 있대. 자, x가 평균이 6이면서 표준 편차 시그마, y는 평균 얼마? 16이면서 표준 편차는? 그치, 이 시그마가 되겠지, 그치? 요거 잘 봐야 돼. 이 시그마야, 그치? 자, 이때 x가 8 이상일 확률이 0.1587이 돼. 한번 저것도 이제 표준화를 해볼게. z가 8-6 나누기 시그마, 요럴 확률 0.1587이 돼. 자, 그럼 요것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 자, 이게 계산하면 시그마분의 2잖아. 당연히 어디 있겠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시그마분의 2니까, 요게. 일단 너네 표준 편차는 분산에 뭐 한 거야? 루트 씌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수야? 양수야, 무조건.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은 전혀 없어. 맞지? 요거 빼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바뀌고 양수를 나눴으니까. 그럼 양수분의 2니까 뭐야? 어디야?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 여기가 0.1587이야. 그럼 여기 얼마지? 0.3413. 얼마지? 1이지. 시그마 얼마? 2란 얘기지. 시그마 값 구했지. 자, 여기서 이제 또 y가 8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이것도 표준화를 좀 해주면 되겠지. z가 8-16 나누기 2 시그마였으니까 4겠네. 그지?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나? 그치, 마이너스 2 이상이네. 그럼 여기 그려놨으니까 여기 볼게. 마이너스 2 이상이면 여기서부터잖아. 여기서부터 오른쪽 끝까지잖아. 그지? 그럼 0.5에다가 뭐 더하면 돼? 0.477이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래서 0.977이가 답이겠지. 됐어? 요게 이제 그런 거지. 1306번. 자, 지수가 받은 시험 성적표의 일부인데 지금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그 자기 점수하고 평균 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각 과목별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를 다 이룬다고 할 때 지수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자기 지수의 성적을 보면은 80, 77, 75인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80인 국어를 제일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준화를 각각 다 하는 거야. 국어 표준화 한번 해볼게. 지수의 성적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보는 거지. 얼마야? 8분의 20이니까 2분의 5겠네. 그치? 자, 그 다음 수학에 대한 것도 해볼게. 자, 지수 77점에서 65점 빼고 그 다음 4로 나눠. 얼마야? 3이지. 그 다음에 지수가 75점, 영어 점수 75점 받았고 평균 65 나누기 표준 편차 5 얼마? 2겠지. 뭘 제일 잘 본 거야?
수학을 제일 잘 본 거야. 오케이? 너네 또 이거 등급이라고 생각해서 2등급, 3등급이니까 얘가 더 잘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큰 게 잘 본 거다. 맞지? 그러니까 이건 표준화를 지금 한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 쪽으로 갔을 때 봐봐. 당연히 2라는 건 여기 있을 거고 2.5는 여기 2.5, 2분의 5 이쯤에 있을 거고 3이라는 건 당연히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생각을 해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잘 본 거겠지. 그치? 이게 지금 표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원래 점수였잖아. 그치? 각각의 점수였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잖아. 맞지? 이걸 대응시킨 거니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잘 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수학 제일 잘 봤어. 그 다음 뭐야? 국어, 그 다음 영어. 응? 뭐랬냐? 1310, 320명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응시자의 평균 점수 얼마? 240점. 표준 편차가 20점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래.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네가 식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는 면접 이런 거 말고 그냥 요 시험 본 점수 가지고 1등부터 쭉 나열해서 320등까지만 뽑겠다는 거지. 나머지는 탈락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등 점수가 있겠지. 2등이 있을 거고 쭉 가서 320등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321등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탈락이잖아. 그치? 그럼 이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건 당연히 얘겠지. 그치? 얘 점수가 최저 점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 점수 X가 K 이상일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합격률이겠지. 합격률 아니야, 이게? 그치? 합격자의 최저 점수 이상이면 점수가. 그러면 합격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합격률이지, 이게. 근데 지금 2000명 응시했는데 몇 명 뽑으면 돼? 320명 뽑으면 돼. 그러면은 얘 합격률이 얼만데? 2000분의 320, 그치? 얼마야, 그러면? 1000분의 160이니까 1000분의 160이니까 100분의 16이잖아. 그러니까 0.16이지. 됐어? 요거 계산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했잖아, 앞에서. 이렇게 표준화해서 계산하면 되지. Z가 K-240 나누기 20 이상일 확률이 0.16이라고. 자, 그럼 당연히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린 후에 얘는 어디 써야 돼?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지. 여기. 그래야 이만큼이 0.16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 요만큼 얼마? 0.34. 그치? 0.34 누군데? 1.0. 그러니까 얘가 1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K 값은 260이겠지. 됐어? 오케이.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 그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는 어차피 한 3분이면 끝나서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